안녕하세요. 저는 데브로텔의 유령을 쓴 소설 쓰는 강화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소설은 1950년대에 데브로텔을 배경으로 네 사람이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 소설가 주인공이 그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어떤 사랑과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가고 싶은 곳? 네, 가고 싶은 곳을 자주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. 저는 원래 굉장히 집순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 잘 나오지 않는 편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더 밖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. 타이에 의해서 집에 있게 되는 거랑 자의로 집에 있는 거는 진짜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. 게다가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과 생활 공간이 좀 분리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좀 뭔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쉬는 시간이 돼도 책상에 가서 막 앉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에 조금 시달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게 되면은 좀 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엔 들더라고요. 그게 아무래도 이제 카페인 것 같아요. 맛있는 커피가 있는 그런 카페 같은 이제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을 해서 뭐 10분이나 15분이라도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싶은 그런 기분 때문에 요즘은 그런 장소를 많이 검색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그런 근대 뭐 건물이라던가 옛날 건물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면 좀 가서 구경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런데 인천에 이제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해서 이제 놀러 가게 된 거죠. 그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. 지금은 사실 그 건물이 허물어졌고 그 허물어진 건물 위에 현대 기술로 지금 그 전시관을 세워놓은 상태예요. 그런데 밑에 유구는 그대로 있고 위에만 사실 전시관을 세운 거죠. 그러니까 뭔가 옛날 역사의 어떤 기운은 남아 있으면서 지금의 기술로 이제 건물을 세운 거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아이러니?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되게 독특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냥 기분이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홀을 돌아다니면서 이 건물에 셜리 잭슨이라는 작가가 왔다가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소설을 썼다면 어떨까? 그런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?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대부분은 그런 장난을 치거나 그렇게 말장난을 하고 이제 뒤돌아서면 사실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. 대부분 많이 까먹는데 그거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.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자체가 내게 좀 실제로 뭔가를 좀 스치고 지나간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들면서 이걸 진짜로 소설로 한번 써봐야겠다,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만 남기지 말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죠. 저는 오래전부터 셜리 잭슨이란 작가를 좋아하고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오마주를 하고 싶은 어떤 꿈?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언젠가는 셜리 잭슨의 작품을 오마주하는 작품을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저한테 좀 일찍 찾아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썼어요.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. 정말 이 작가의 어떤 작품 이곳 저곳에 대해서 마치 여러 방문을 열어보면서 그 집을 이렇게 꼼꼼하게 들여다보듯이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. 그런 기분으로 사실 시작한 작품이기도 해요. 네, 일부러 그렇게 쓴 저는 그게 이 소설의 가장 큰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처음에 소설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거 강화길 작가의 진짜 이야기인가 봐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. 그런데 사실 강화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. 그냥 나로만 등장하고 제가 썼던 어떤 소설이라던가 저의 고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길의 자전적인 이야기인가? 라는 느낌으로 시작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거 아닌 것 같다. 이건 이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라
이 작가가 만들어낸 완전한 픽션이구나,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했고,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이 데브로텔의 유령이라는 책을 읽는 독서 경험이 되기를 좀 원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좀 농담을 던지듯이 그렇게 쓴 거죠. 저는 그냥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, 기본적으로는. 그리고 제가 하는 작업들이 그렇게 읽힌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놀랍기도 하고, 오히려 그 반응들이 저에게 돌아와서 저를 좀 놀랍게 하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저나 뭐 제 주변에서 벌어진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소박하게 썼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감을 받고, 또 그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역으로 제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는 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덜 외롭다는 느낌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. 네. 제가 딱 어제 식물을 찍었거든요. 어젯밤에. 근데 제가 식물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나서 화분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. 집에 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식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식물 국은 식물인데 그거를 너무 좀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애지중지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이랬거든요. 이렇게 잎도 좀 작고, 그리고 이 잎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. 막 키우다 보니까.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애지중지하다가 이제 제가 그래도 좀 신경을 썼더니 이게 이만큼 이렇게 컸어요. 주변 작은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장 큰 잎 2개가 났어요.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애한테 신경을 쓰면은 얘가 좀 일부러 잘 안 자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한 2주에 한 번 몰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얼마나 컸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요즘 소소한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없어요. 저는 메모도 잘 안 하고 일기도 잘 안 쓰는 편이었어요. 그런데 데브로텔의 유령을 쓰면서 좀 생활 루틴이 약간 변한 게 있거든요. 그때 이제 생긴 게, 아침에 일어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좀 적어 내려가는 습관을 좀 갖게 됐어요, 그때.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데브로텔의 유령을 쓸 때 초고를 이제 약속한 시간에 다 못 썼죠. 근데 그런 와중에 다른 마감이랑 겹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어요.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, 지금 이 시기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소설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때부터 새벽 한 5시나 5시 반에 일어나서 데브로텔의 유령을 이제 쓰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이 생활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. 근데 이제 일어나자마자 소설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워밍업을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메모들을 했던 거예요. 오늘 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한다거나 개요를 짠다거나, 그리고 뭐 대화를 한번 써본다거나,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볍게 시작하는 게 됐는데, 데브로텔의 유령을 다 이제 완성을 하고 나서 그 습관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우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글쓰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일어나자마자 아침 시간에 온전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좀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도 아침에 이제 그때만큼 일찍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나 뭐 쓰고 싶은 이야기나 단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일기라면 일기이고 메모라면 메모 형식으로 아침에 좀 적어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어요. 다음 작품은 사실 저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실제로 실천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편 소설을 쓰고 싶어요. 그 다음에도 이 소설에 이어서.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
가족사 3부작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첫 번째 소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브루텔의 유령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소설에 대한 구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연재해둔 작품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작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 다음 세대, 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. 그래서 그 소설을 작업하거나 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올해 제가 10년 차가 되면서 제 작품을 어쨌든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를 좀 실감했어요. 그게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올해 처음으로 데브루텔의 유령을 내고 생각한 건데 같이 읽고 쓰고 그렇게 같이 나이 먹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요즘은 해요. 조금 나쁘끄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쓴 이야기라는 것을 매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의 세계가 다시 저한테 돌아와서 저에게 또 다른 어떤 그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해서 책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만난다면 비록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계속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이렇게라도 독자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좀 감사하고 네, 데브루텔의 유령 재밌게 읽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